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나노과학 기술이 어떤 기여를 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장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약간 우리가 맛보기로 선생님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이랑 달라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람의 뇌와 어떤 기계와의 연결, 즉 어떤 뇌와 기계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IoT 비슷하게 사람이 기계를 조절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로봇을 조절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무슨 이렇게 정보를 보내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뇌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 영어로 코그니션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로봇을 정보가 연결이 돼 가지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사람이 나는 소파에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가지고 커피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봇가 커피를 가져오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는 로봇뿐이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요새 선전 많이 하죠. 뭐 AI 스피커, 그치? 뭐 틀어줘 그러면은 그냥 음악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벌써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다양한 가전기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미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거죠. 벌써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주로 얘기하는 로봇, AI, Io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면은 아직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머님들은 아마 여기 분명히 동의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요새 깜짝깜짝 놀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받으시죠. 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핸드백을 좀 자주 샀더니 갑자기 핸드폰 회사에서 메시지가 와요. 뭐 신상품 나왔어요. 뭐 한번 들려보시죠. 그게 다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경향이라든지 뭘 좋아하는지 뭘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상품 판매에 이미 벌써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가. 자,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그 혁명의 중심이 되는 기술들을 우리들이 조금 더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제 한 단계 높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노 융합 기술 또는 나노 과학 기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나노 융합 기술이라는 게 뭐길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10억 분의 1m예요. 10억 분의 1m. 그래서 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억 분의 1m라는 거는 얼마나 작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죠? 이게 1m 정도예요. 1m 정도, 2m 정도예요. 그러면 요게 미터라고 그러면은 이거에 얼마? 10억 분의 1이라고 그랬죠?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 우리가 피부가 나오고 세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게 세포예요, 세포. 오케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더 작아져서 DNA 구조가 나오고요. 그래서 나노라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원자예요. 그래서 원자 몇 개 정도의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 크기를 우리가 나노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나노과학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원자, 분자 단위의 어떤 조그마한 것들을 우리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합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목적에 따라서 합성을 해서 재료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나노 소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나노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결국은 나노과학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나노보다 더 작으면 좋을까요? 지금 내가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작으면 좋다고 그랬죠. 더 작아도 좋을까요? 분자란 뭐냐 하면 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그게 바로 나노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겠지만 나노보다 더 작아지면은 그 물질의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나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크기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노과학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있는 거고요. 이미 이런 나노과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삼성이 만든 세계 최고의 메모리 소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아이폰에서 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회로 만들 때 쓰는 와이어도 나노 사이즈의 은나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기차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개발에도 나노 기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빈폴에서 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다가 은나노 입자를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향균 뭐 이런 작용 있는 이런 옷들을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나노라는 게 뭔지 크기만 얘기해 줬고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그러면 이 나노 사이즈에서 뭐가 달라지길래 나노 사이즈에서의 그 현상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재미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크기 효과고요. 그래서 크기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금 하면은 무슨 색? 노란색. 그죠? 근데 이게 나노 스케일이 되면은 더 이상 어떻게 성립하지가 않아요. 150 나노 정도가 되면은 이미 노란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 돼 버렸어요? 회색. 그래서 점점 작아지면은 빨강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해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20세기 초에 들어가지고서는 이 재미있는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 효과라는 거예요. 퀀텀 이펙트.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이렇게 그냥 돌처럼 생긴 입자랑 이렇게 파도 치는 파동이랑 웨이브랑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철학적인 주장이 뭐냐면 모든 물질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물질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그거가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거 칠 때 여기 그 결맞음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음들이 이렇게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죠? 요거는 특별한 파동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질 내에 똑같은 그 생각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파란색에 가까운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작으면 작을수록 빨간색에 가까운 빛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질의 크기를 큰 거에서 작은 거로 하니까 이 간격이 어떻게 해요? 좁아져서 어떻게? 물체의 색깔이 똑같은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카드뮴 셀레라이드라고 하는 반도체 물질인데 여기가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금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입자들의 색깔이 우리가 변한다는 것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거는 뭐 파동일 수도 있고 뭐라 그랬어요? 입자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벽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돌멩이를 던졌어요. 뭐 공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니? 튀겨나오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파동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또 오지? 어떻게 돼? 파가 맞고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부는 튀어나가고 일부는 어떻게 되니? 투과하죠. 그쵸? 이런 효과를 우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효과라고 그러냐면 터널링, 뚫고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터널링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다가 이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데 써요. 아까 삼성이 굉장히 작은 어떤 메모리 소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가 끊어져 있는 다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터널링 효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디바이스가 동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들이 나노 사이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나노 크기의 그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전자 현미경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요 투과 효과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어떤 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우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표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참 쉽죠? 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으니까
1m와 1m, 1m짜리 이거의 표면적은 얼마예요? 6m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럼 면적이 어떻게 돼요? 12m 자승이 돼요.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1로 쪼개면은 면적이 4배가 돼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1m짜리 물질을 나노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럼 표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 같아? 10억 배가 늘어나요. 표면적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똑같은 양의 물질로 내가 표면적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은 몇 배를 늘릴 수가 있다? 10억 배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것들을 응용을 해요. 그 나노 효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래서 질문. 자, 여의도를 내가 나노 두께로 페인트 칠을 한다. 그럼 페인트가 몇 통이면 될 것 같아? 4리터짜리 페인트통 2통만 있으면은 나노 두께로 칠하면 여의도를 다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표면 효과가 강화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노과학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 또 AI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컴퓨터,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용량이 무지무지 큰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노 기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쉬워요.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 정보를 저장하는 거를 요 크기를 우리가 나노 사이즈로 줄일 수가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니? 똑같은 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지금 강연하라고 들고 온 USB,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고 학생 때는 저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 저게 뭐 64GB 이런 율로 나와요. 그렇지? 그만큼 기술이 우리가 발달하면서 조그만 공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데 나노 기술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고, 컴퓨터 CPU에 아까 삼성이 만든 나노 크기의 CPU 같은 거를 사용해도 우리가 고기능의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우리 USB 얘기했는데 이런 메모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빅데이터, AI 이런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뭐냐면은 대용량 정보 저장 정보 기술하고 그 높은 성능의 컴퓨터인데, 그런 거를 만드는데 우리 나노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은 로봇. 자, 로봇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람 같은 거죠. 그럼 사람이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근육은 요새 탄소 나노 튜브 묶음으로 우리가 인공 근육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감각 기능, 예를 들어 가지고 코 같은 거는 나노 사이즈에 여기 이렇게 떨고 있는 이런 진동 레버를 이용해서 우리 코털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해서 인공 코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가 렌즈를 만들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어떤 그 굴절율에 따라 가지고 두께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거를 굉장히 작게 해도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렌즈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조그맣게 나노 로봇을 이용해서 인공 적혈구 같은 것도 우리들이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인간에 만드는 거에 대한 모든 거를 거의 다 만들고 있죠. 자, 뭐 하나 남았어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신경망. 그지? 신경망도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면 이걸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봤는지 몰라요. 맵리스터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소자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인공 신경망도 지금 만드는 연구를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나노 기술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하면은 진짜 우리가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나노 기술이라는 거는 또 어디다가 우리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환경, 즉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요게 미국 돈 1센트인데 우리나라 10원짜리랑 비슷해요. 고기 요만한 사이즈를 공기 중에 띄워가지고서는 공기 상태의 오염 상태를 항상 우리들이 감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보 수신 또는 송신 장치를 달면은 아까 얘기했던 IoT를 이용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핸드폰에 항상 지금 공기 중에 오염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하는 정보를 우리들이 쉽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활용한 기기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와.
전기, 전력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뭐 선생님 뭐 전력이 뭐가 어때서요?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전력의 어떤 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라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개수를 얘기해 봅시다. 옛날에는 1940년대에는 전 세계에 컴퓨터가 몇 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은 대략 집에 한 대씩 정도 있었죠. 지금은 적어도 사람이 컴퓨터를 한 대씩 들고 다녀요. 그 하나가 뭘까? 그렇지, 휴대폰. 근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점점 발달해 갖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무슨 뭐 피부에 붙이는 무슨 센서라든지 이런 거를 달고 다니면 점점 어떻게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점은 또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대신에 소자들, 즉 디바이스들의 크기는 작아지면서 소비하는 전력은 무지무지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활용해서 우리들이 다양한 전원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쓰는 전력량이 1테라와트면 한 도시에서 쓰는 게 기가와트, 비행기 한 대는 메가와트,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알겠네. 마이크로웨이브, 킬로와트, 컴퓨터 그냥 몇 와트 정도. 그런데 나노 기술에 필요한 나노 소자들을 동작시키는 데 쓰이는 전력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전력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밌게 이제 뒤에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정전기 있죠, 정전기. 정전기는 그냥 불편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정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노 크기의 소자를 구동시키는 전원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자, 차세대 이동 가능한 형태의 전자소자들이에요. 뭐냐 하면 옛날하고 다르게 집에 컴퓨터를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우리들 뭐 하고 있죠? 핸드폰 들고 다니죠. 그래서 전원으로 못 써요. 배터리 쓰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으면 참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배터리 교체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벽에서 전원을 끌어 쓰거나 배터리를 쓰는 것보다 어떻게? 그냥 환경에서 내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태양광.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열에서도 전기를 얻어낼 수가 있고 뭐가 있느냐면은 나노 발전기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 때문에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힘을 가하면 전기를 발전시키는 걸 우리가 압전 발전기라고 그러고 비비면은 전기를 나오는 거를 접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전기 말씀을 드렸고요. 압전현 중에 전기 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동생들 있지? 동생들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신난다고 신발 신고 다닐 때 뭐 좋아하는 거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걸어 다니면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 내가 신발에다 힘을 주면은 전기가 나와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가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소자들을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배터리 교환하고 충전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뭐 내가 햇빛 아래 서 있으면은 전기 생기고 걸어 다니면 전기 생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노 발전기를 응용해서 아까 신발 얘기해 드렸고요. 영국군은 이미 벌써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군대 갔을 때 겨울에 춥지 않게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 심장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 심장 수술을 한 다음에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여기 장치를 부착하고 여기 배터리를 넣어놨는데 한 1, 2년 지나면은 이걸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교체를 해요? 수술 또 해야죠. 근데 만약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가 나와요? 전기가 나오고 심장은 우리 장기 중에 죽기 전에 절대 안 움직이는 어떤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움직이는 심장에 아까 나노 발전기를 붙여놓으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건강 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나노 구조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나노 발전기 만든 거고요. 요거는 세균이에요. 일종의 박테리아. 박테리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나노 발전기를 만든 건데 박테리아가 몸에 나쁠 수도 있지만 이게 생체 친화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몸에 심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노 구조물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아까 접촉되면은 전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여기 부딪혀서 전기가 나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선생님? 그냥 나중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노 소자를 그 코 밑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살면은 어떤 건강 상태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면, 만약에 내가 폐에 문제가 생기면은 호흡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공기 양이 달라지죠. 그럼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비비면 전기 나는 거 그걸로 옷감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옷 입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뭐가 생기는 거야? 전기가 나오죠. 그러면 저기 동생들 신발처럼 나는 걸어 다니면 옷에서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그런 어떤 재미있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내 건강 상태를 외부로 송출시키는 필요한 전원으로 우리들이 쓸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의 기술에,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나노 기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알아봤는데, 사실 이 나노 기술은 그 4차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뿐 아니라 나노 기술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